야, 할망구. 너 때문에 내 차 흠집 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가장 앞장선 남자가 삿대질을 하며 할머니의 리어카를 발로 툭 찼다. 짐을 가득 실은 리어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할머니는 그저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뿐이었다. 다른 남자 둘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다. 그들의 눈에는 할머니의 고통이 그저 즐거운 구경거리인 듯 했다. 조송하면 다냐 수리비 50만 원대. 안 그러면 경찰서 가서 해결하자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50만 원이라는 말에 할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들에게 50만 원은 그저 수중에 있는 돈이었겠지만 할머니에게는 한 달 내내 꼬박 일해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큰 돈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이 골목의 주인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수리비가 아니라 갈취 아니냐. 그때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젊은 남자 셋은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검은색 슬림핏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은은하게 드러나는 팔뚝의 근육은 그저 운동으로 다져진 것이 아님을 짐작해 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이 아가씨,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냥 지나가. 다치기 싫으면. 첫 번째 남자가 여자를 향해 껄렁하게 말했다.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서아는 무릎을 굽혀 할머니의 상태를 살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가씨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 괜히 휘말리면 위험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서 서아는 이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들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힘없는 노인들을 노려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가씨 말 안 통하네.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남자 중 한 명이 서아의 어깨를 밀쳤다. 그러나 서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남자는 자신의 힘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듯한 기분에 순간 당황했다.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밀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아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서 있었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 안 봐줄 겁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양아치들은 서아의 말에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더 거만하게 굴었다. 이봐라 이 여자. 제법인데 근데 너 혼자서 우리 셋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서아의 주변을 맴돌았다. 세 번째 남자 역시 서아를 애워쌌다. 하지만 서아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대련의 기억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그녀의 시선은 세 명 모두를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여기서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당신들 인생이 통째로 바뀔 겁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겁에 질려 울거나 도망쳤다. 하지만 서아는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빛났다. 남자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동시에 서에게 달려들었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남자의 주먹이 서아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그러나 서아는 아주 미묘한 움직임으로 그 공격을 피했다. 그러면서 남자의 팔을 정확히 붙잡았다. 남자의 팔은 뒤로 꺾였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왁!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다른 남자 둘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서아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서아는 이미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였고 찰나의 순간에 두 남자의 중심을 무너뜨렸다. 뭐야, 이 여자 힘이 왜 이렇게 셋? 남자들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을 내뱉었다. 서아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보통 여성이 아님을 깨달았다.
바닥에 엎드린 남자들은 두려움에 질린 눈빛으로 서아를 올려다보았다. 서아는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남자들의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그녀를 우습게 보는 기색이 남아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죽기 싫으면 무릎 꿇으라고. 서아는 다시 한번 나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어느새 바닥에 뒹굴던 커터칼을 쥐고 있었다. 칼날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빛났다. 남자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아가씨, 우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남자들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서아에게 용서를 구했다. 서아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들이 훔친 돈 전부 뱉어내. 양아치들은 서아의 말에 기가 죽어 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냈다. 구겨진 지폐들과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들이 가진 돈은 서아의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서아는 그 돈을 모두 주워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돈 봉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서아는 할머니의 낡은 옷소매를 살폈다. 그제야 서아는 할머니의 옷차림이 단순히 가난해서 낡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옷소매 안쪽에는 희미하게 멍 자국들이 보였고 할머니의 몸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다. 이들은 단순한 갈취가 아니었다. 폭력이 동반된 악랄한 범죄였다. 서아의 분노는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이게 다예요. 서아는 다시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남자들은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정말 다예요. 저희가 가진 돈 전부 다 드렸습니다. 서아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서아는 그들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커터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칼날이 부서졌다. 그 소리에 남자들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서아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은 당신들이 할머니에게서 뺏은 돈이야. 이제부터 진짜 수리비를 내야지. 서아의 다음 행동은 남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서아는 그들 중 가장 힘이 세 보이는 남자의 손을 잡았다. 서아는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아는 남자의 손에 커터칼을 쥐어주며 말했다. 내 손으로 내 차를 긁어 50만 원어치. 남자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서아의 눈빛에 굴복하며 울먹였다. 아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당신들이 할머니에게 폭력을 쓴 거야. 이제부터 그 대가를 치러야지. 서아의 손은 남자의 손을 강제로 움직여 자신의 차 범퍼를 향하게 했다. 긁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소리는 남자들에게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서아에게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제 그만해. 다신 이 골목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경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서아는 남자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서아는 그런 그들을 뒤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서아의 눈에는 할머니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서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 했다.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 누군가 서아를 향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언니, 완전 멋있어요. 액션 배우세요. 한 젊은 여성이 서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녀는 서아와 남자들의 대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휴대폰을 들고 서아를 향해 있었다. 경찰 부르세요. 저 여자 완전 영웅이다. 사람들의 외침에 서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여러 대의 휴대폰이 서아를 향해 있었고 실시간으로 영상이 온라인에 업로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아의 이름과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서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서아는 경찰과 마주치기 전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했다. 할머니,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경찰이 오기 전에요. 아가씨, 경찰은? 할머니는 경찰이라는 말에 잔뜩 겁을 먹었다. 서아는 할머니의 표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경찰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아는 할머니를 데리고 골목을 빠져나와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집은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다. 서아는 할머니를 방에 눕히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경찰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를 도왔다는 사실을 말해주면 돼요. 아가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다. 서아는 할머니의 방을 둘러보았다. 방은 깨끗했지만 낡은 가구들과 빛바랜 사진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아는 할머니가 왜 혼자서 이렇게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때 할머니의 낡은 옷장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머니와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편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보였다. 서아는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예요? 서아의 질문에 할머니의 표정은 다시 한번 굳어졌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고는 재빨리 옷장 속으로 숨겼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동네 사람들. 할머니의 행동에 서아는 의문을 품었다. 이 사진에는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았다. 서아는 할머니를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계속 맴돌았다. 이들은 모두 노인이었고 어딘가 모르게 공포에 질려있는 듯했다. 서아는 직감적으로 이들이 모두 할머니와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것을 넘어선 거대한 조직의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서아의 뇌리를 스쳤다. 서아는 할머니의 집을 나서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고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머니에게는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둘러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골목길의 할머니와 낡은 사진에 머물러 있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 외곽 노인 학대, 노인 갈취 조직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지만 이렇다 할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조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 윤말순 여사는 서아의 침묵을 눈치챘다. 서희야,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아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어머니는 딸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서희야, 엄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라는 걸. 하지만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단다.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는 서아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7방칠 특수임무단 부대장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된 일인지. 어머니는 늘 서아가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서아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불꽃이 항상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떨리던 눈빛과 낡은 사진 속 사람들의 슬픈 표정을 잊을 수 없었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간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이다. 서아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아는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안부를 묻고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아는 문을 두드리고 몇 번이고 할머니를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방 안으로 들어선 서아는 충격을 받았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가구들은 모두 뒤집혀 있었고 할머니의 물건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할머니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서아는 직감적으로 할머니가 납치되었음을 깨달았다. 서아는 재빨리 바닥을 살폈다. 다행히도 할머니가 숨겨두었던 낡은 사진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서아는 사진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골목 어귀에서 서아는 어제 자신에게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했던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서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다. 언니, 저 기억나세요? 어제 완전 멋있었어요. 제 영상 조회수가 벌써 30만 회가 넘었어요. 그녀의 말에 서아는 심장이 철렁했다. 서아의 얼굴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혹시 어제 제가 도와드렸던 할머니 못 보셨어요? 아, 할머니요. 아침에 보긴 봤는데 어떤 젊은 남자들이랑 같이 차 타는 걸 봤어요. 경찰인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젊은 여성의 말에 서아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경찰이 아니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납치해 간 것이 분명했다. 서아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서아는 젊은 여성에게 할머니를 납치해 간 차의 번호판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아니요. 근데 제가 그 차가 지나가는 영상을 찍어놨어요. 거기에 번호판이 찍혔을 수도 있겠네요. 젊은 여성은 서아에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서아는 그녀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할머니를 강제로 채 태우는 남자들의 모습과 함께 번호판이 찍혀 있었다. 서아는 번호판을 재빨리 머릿속에 외웠다. 고마워요. 이 영상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특히 경찰에게는요. 서아의 단호한 말에 젊은 여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서아는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재빨리 젊은 여성에게 명함을 건네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명함에는 윤서아 707 특수임무단 부대장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서아는 자신의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낡은 사진 속 인물들과 할머니의 멍 자국 그리고 납치 영상 속 남자들의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갈취 사건이 아니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범죄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무단 부대장으로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악의 무리를 완전히 소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아는 핸들을 꺾어 어딘가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투 태세에 돌입해 있었다. 서아는 곧바로 정보팀장 강동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동준 팀장은 707 특수임무단의 핵심 브레인이자 서아와는 훈련병 시절부터 동고동락한 동료였다. 서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동준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서아, 지금 어디야? 네가 보낸 차량 번호 조회해봤어. 이 차는 등록된 차량이 아니야.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 강동준의 말에 서아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의 범죄가 단순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혹시 그 차량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나 CCTV가 찍힌 곳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 서아의 질문에 강동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아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서아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려 한다는 것을. 707 특수임무단은 민간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서아의 행동은 규정 위반이었다. 서아, 이건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 경찰이 개입하면 피해자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그들은 노인들을 이용하고 있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건 단순한 갈취가 아니야. 조직적인 범죄라고. 서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강동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았어. 내 선에서 알아볼게. 하지만 너도 조심해. 혼자서 움직이지 마. 이건 장난이 아니야. 강동준은 서아에게 몇 가지 정보를 건넸다.
차량 번호는 대포차였지만 최근 몇 주간 특정 지역의 CCTV에 자주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였다. 강동주는 서에게 GPS 좌표를 보내주며 다시 한번 신신당부했다. 서아, 절대 혼자 들어가면 안 돼. 지원을 요청해. 이건 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야.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서아는 강동준과의 전화를 끊고 곧바로 버려진 공장지대로 향했다. 서아의 머릿속에는 낡은 사진 속 할머니와 노인들의 모습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그들의 슬픈 눈빛은 서아의 마음을 짓눌렀다. 서아는 그들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버려진 공장지대에 도착한 서아는 차를 외진 곳에 세우고 조심스럽게 공장 주변을 살폈다. 공장 건물은 폐허처럼 보였지만 곳곳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잠입을 위해 공장 건물 뒤편에 작은 창문으로 향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서아는 707 특수 임무단에서 익힌 침투 기술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복잡했다. 낡은 기계들과 녹슨 파이프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서아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다. 서아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쪽 구석에 작은 방이 있었고 방 안에서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어제 서아와 대치했던 남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확실히 조직적인 범죄 단체였다. 이 할망구 아직도 돈 없다고 버티네. 우리한테 반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겠어. 남자들 중 한 명이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들 앞에는 어제 서아와 만났던 할머니가 묶여 있었다. 할머니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다. 서아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이진호, 너도 가서 좀 도와줘. 이 할망구 뼈다귀밖에 없는데도 더럽게 힘드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의 말에 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달리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몸에는 문신도 없었다. 서아는 그의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낯익다고 느꼈다. 뭐 이 새끼가 요즘 빠져가지고 너도 우리랑 한 배 탄 거 잊었냐?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노인들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의 말에 다른 조직원들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서아는 그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양심의 가책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서아는 그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그의 이름은 이진호. 서아가 707 특수임무단 훈련 교관 시절 그녀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병사였다. 그는 우수한 실력을 가졌지만 갑자기 탈영을 했다. 서아는 그의 탈영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봐 이진호.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잊었어. 너도 네 가족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조직원 중 한 명이 이진호에게 말했다. 그들의 대화에서 서아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진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직에 가담한 것이었다. 서아는 분노와 함께 이진호를 향한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한때는 정의를 위해 훈련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악의 편에 서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서아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서아의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남자들은 서아의 등장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서아가 왜 이곳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네오 어떻게 여기에? 어제 서아에게 제압당했던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아는 그들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알겠어요. 할머니는 서아의 등장에 안도감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서아는 할머니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그때 이진호가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교관님, 왜 여기에? 이진호 상병,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서아는 이진호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한때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제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그녀의 적이 되어버린 현실에 서아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이진호는 서아의 물음에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서아는 그의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이었다. 서아는 잠시 이진호에게 시선을 고정했지만 이내 다시 할머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할머니, 제가 밖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방 밖으로 나섰다. 그때 남자들 중 한 명이 서아를 막아섰다. 여의 교관 나부랭이. 여기가 내 훈련장인 줄 알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남자는 서아의 정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아의 영상을 통해 그녀가 707 특수임무단 부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서아는 그런 남자들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훈련장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을 치우는 건 내 임무 중 하나니까. 서아의 도발적인 말에 남자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들은 일제히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서아는 할머니를 뒤에 숨기고 남자들을 상대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빨랐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격투 기술은 남자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아의 주먹과 발길은 남자들의 몸을 강타했고 남자들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이진호는 서아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와 남자들의 싸움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다. 서아는 그런 이진호를 보며 말했다. 진호야, 너도 저들과 다를 바 없어. 선택은 내 몫이야. 서아의 말에 이진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서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내 멈춰섰다. 그때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서아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서아의 뒤를 노리고 있었다. 서아는 남자의 공격을 눈치챘지만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피할 수 없었다. 남자의 주먹이 서아의 머리를 강타했다. 서아는 잠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크크크, 707 특수임무단 부대장도 별거 없네. 남자는 서아를 비웃으며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다. 그때 이진호가 서아의 앞을 막아섰다. 교관님, 피하세요. 이진호는 남자의 주먹을 대신 맞았다. 이진호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서아는 이진호의 행동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이진호는 피를 흘리며 서아에게 말했다. 교관님, 할머니를 데리고 여기서 나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진호의 말에 서아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그는 아직도 정의를 잃지 않았다. 서아는 이진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이진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교관님. 이들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벌어 드릴게요. 이진호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탈영병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아는 이진호의 결심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방 밖으로 나섰다. 이진호는 남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방 안에 홀로 남았다. 야, 이진호, 너 배신한 거야. 남자들의 외침에 이진호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서아에게 죄책감을 갚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서아는 할머니를 데리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 서아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여보세요, 서울 외곽 버려진 공장지대입니다. 노인 학대 조직이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서아의 신고에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했다. 서아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진호가 혼자서 남자들을 상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아는 이진호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선 서아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이진호는 이미 남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있었다. 그는 남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밧줄로 묶고 있었다. 서아는 이진호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했다. 그는 탈영병이 아니라 여전히 707 특수임무단의 자랑스러운 병사였다. 교관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진호는 서아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서아는 이진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진호야.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 서아의 따뜻한 말에 이진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서아는 이진호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부터 너는 내 조력자다. 이 조직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구하는 데 힘을 보태줘. 이진호는 서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다. 서아는 이진호를 데리고 공장 밖으로 나섰다. 경찰은 서아와 이진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지만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의 정체를 알아챘다. 서아의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서아 부대장님, 이진호 상병님 괜찮으십니까? 경찰관들은 서아와 이진호에게 경례를 하며 물었다. 서아는 경찰관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남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이진호는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탈영병으로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서아는 이진호의 결심을 존중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아는 할머니와 이진호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서아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들에게 당했던 폭력과 갈취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다. 이진호는 조직의 실체와 노인들을 어떻게 납치하고 학대했는지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진호의 진술은 노인 학대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서아는 이진호와 함께 나왔다. 이진호는 군사경찰에 인계되어 탈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하며 말했다. 교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다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서아는 이진호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하게 말했다. 진호야, 너는 용감했다. 너의 용기 덕분에 더 많은 노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 이제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다시 훈련병 시절의 이진호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진호는 서아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이진호는 군사경찰에 인계되어 채 올랐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서아는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한때는 동료였지만 이제는 죄인으로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현실이 서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아는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서아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하세요. 경찰이 할머니를 보호해 드릴 거예요. 서아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직도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서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가씨, 혹시 그 사람들 다시 오지 않을까요? 서아는 할머니의 말에 의문을 품었다. 노인 학대 조직은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할머니는 왜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일까? 서아는 할머니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저 혼자만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이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모두 괴롭혔어요. 저희 모두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돈을 바치고 밥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할머니의 말에 서아는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히 할머니 한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이 동네의 모든 노인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할머니, 혹시 다른 노인분들의 위치를 아세요? 서아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서아에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넸다. 그 사진은 서아의 집에서 할머니가 숨겨두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10명 남짓의 노인들이 함께 찍혀 있었다.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 멀리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였어요. 할머니의 말에 서아는 심장이 철렁했다. 이진호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노인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구걸이나 노역을 시키고 돈을 착취해 왔다. 이들은 단순히 갈취범이 아니라 인신매매와 노인 학대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서아는 할머니에게서 사진 속 사람들의 이름과 특징을 자세히 들었다. 그들은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분들을 모두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릴게요. 서아는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아는 할머니의 집을 나섰다. 서아는 강동준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사진 속 노인들의 신원 조회를 요청했다. 강동준은 서아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감적으로 파악했다. 서아,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이건 이미 경찰에 맡긴 사건이야.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어. 아니, 동준아. 이건 우리가 나서야 해. 이들은 단순한 갈취범이 아니야. 노인들을 납치해서 학대하고 돈을 착취해온 인신매매범들이야.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해. 이들은 경찰을 피해 숨어들 거고 피해 노인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거야. 서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강동준은 서아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서아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강동준은 서아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진 속 노인들의 신원 조회를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강동준은 서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서아 사진 속 노인들의 신원 모두 확인했어. 이들은 모두 몇 년 전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들이야.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찾지 못했어. 그리고 이들 중 한 분이 내 할머니야. 강동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강동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아는 강동준의 할머니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말했다. 동준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만 움직이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 노인들을 모두 구출하자. 강동준은 서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서아와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노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노인 학대 조직의 봉어지로 추정되는 장소의 좌표를 보내주었다. 그곳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폐쇄된 채석장이었다. 서아는 어머니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둘러대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서아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서아의 등을 토닥여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폐쇄된 채석장에 도착한 서아는 차를 외진 곳에 세우고 은밀하게 이동했다. 채석장은 거대한 절벽과 낡은 기계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낮의 햇살 아래서도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다. 서아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침투 기술을 이용해 채석장 내부로 잠입했다. 서아는 한참을 이동한 끝에 채석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건물 한 채를 발견했다. 건물은 낡았지만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건물 뒤편에 작은 창문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고 안은 난장판이었다. 낡은 매트리스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명의 노인들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멍투성이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그들은 마치 영혼을 잃은 사람들 같았다. 서아는 그들을 보며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을 텐데 이렇게 끔찍한 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서아는 창고 내부의 구조를 파악하고 노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계산했다. 창고 안에는 서너 명의 남자들이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서아는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노인들을 구출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다. 그때 창고 안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할망구, 이제 슬슬 구걸하러 나갈 시간인데 왜 꾸물거리고 있어? 남자는 몽둥이를 들고 할머니 한 분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서아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녀는 창고 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다. 죽고 싶지 않으면 그 손에 든 거 당장 내려놔. 서아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남자들은 모두 놀라 멈춰섰다. 그들은 서아를 알아보았다. 어제 골목에서 그들을 제압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네오, 어떻게 여기까지? 남자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그들을 무시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서아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때 남자들 중 한 명이 뒤에서 서아를 공격하려 했다. 서아는 눈치챘지만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피할 수 없었다. 남자의 주먹이 서아의 등에 강타했다. 서아는 잠시 고통을 참으며 남자에게 말했다.
할머니 잠깐만 제 뒤에 계세요. 서아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남자들을 상대했다. 남자들은 서아의 뛰어난 격투 실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서아의 주먹은 마치 망치처럼 강력했고 남자들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서아는 남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노인들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서아의 따뜻한 말에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서아는 노인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저를 믿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들은 서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노인들을 이끌고 창고 밖으로 나섰다. 그때 창고 밖에서 또 다른 남자들이 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서아를 향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이 여자 혼자서 여기까지 왔네. 감히 우리 구역을 건드려. 남자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는 이 조직의 보스로 보였다. 그는 다른 남자들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험악한 인상을 하고 있었다. 서아는 보스를 향해 말했다. 당신들은 노인들을 학대하고 돈을 착취한 죄를 지었어. 이제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이야. 서아의 말에 보스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 죄값 여기 이 노인들은 우리가 아니었으면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 거야. 우리가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게 죄라고 우리는 오히려 이들을 구원해 준 거야. 그건 구원이 아니라 착취야. 당신들은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을 뿐이야. 당신들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어. 서아는 보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보스는 서아의 눈빛에 굴하지 않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서아는 보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서아와 보스의 싸움은 치열했다. 보스는 서아보다 힘이 훨씬 강했지만 서아는 보스보다 훨씬 빨랐고 기술이 뛰어났다. 서아는 보스의 약점을 파고들며 공격했다. 치열한 싸움 끝에 서아는 보스를 제압했다. 보스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서아는 보스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 서아는 보스를 밧줄로 묶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하고 서아는 노인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출했다. 경찰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보스와 남자들을 모두 체포했다. 서아는 노인들에게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안전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보육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나 노인들은 서아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서아에게 말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희는 가족이 있어요. 노인들의 말에 서아는 의문을 품었다. 노인들은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서아는 노인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노인들은 서아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에게 버림받아 이 길바닥에 내던져진 것이었다. 노인들은 서아에게 말했다. 아가씨, 저희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저희가 갈 곳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고 싶어요. 노인들의 말에 서아는 마음이 아팠다. 서아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서아는 노인들에게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도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서아의 진심 어린 말에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서아는 노인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조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아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수많은 노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서아는 할머니들을 모시고 강동준에게 향했다. 강동준은 경찰 조사에서 노인들의 증언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할머니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아에게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을 표현했다. 서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할머니를 평생 못 만날 뻔했어. 괜찮아, 동준아.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네 할머니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서아의 따뜻한 말에 강동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내가 할머니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게. 이대로 길거리에 방치할 수는 없어. 그들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야 해.
강동주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노인들을 위한 보육원을 설립했다. 서한은 강동준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노인들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서한은 보육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노인들은 서하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모두 가족에게 버림받아 길거리로 내몰린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서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의 아픔에 공감했고 그들을 위로했다. 서하는 노인들에게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는 저와 강동준 팀장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하의 진심 어린 말에 노인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하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서하는 노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며칠 후 서하는 어머니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서하에게 말했다. 서희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한 일이에요. 서하는 겸손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서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래도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단다. 엄마는 네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어머니의 말에 서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서하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그날 저녁 서하는 보육원에서 노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노인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다. 노인들은 서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며 서하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하는 노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진호는 군사경찰에 인계되어 탈영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죄를 뉘우쳤다. 군사경찰은 이진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그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다. 이진호는 탈영죄와 조직범죄 가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와 서하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교관님, 제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면 교관님을 돕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진호의 간절한 눈빛에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진호의 진심을 믿었다. 진호야, 너의 마음을 받아줄게. 하지만 그때까지는 너의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이진호는 서하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하의 곁을 떠났다. 서하는 이진호가 다시 사회로 돌아와 올바른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서하는 707 특수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서하를 영웅처럼 맞이했다. 서하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이미 군 내부에서도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나 서하는 겸손하게 말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에요. 서하는 동료들에게 노인 학대 조직의 실체와 이진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료들은 서하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이진호를 응원했다. 서하는 동료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힘을 얻었다. 서하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하의 이야기의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하를 존경했고 서하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하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하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밤 서하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하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하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동준은 서하에게 말했다.
서아 내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를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꾸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아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아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했다. 서아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다. 서아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서아를 보자마자 단단히 안아주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둘은 다시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서희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서아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했다. 서아는 휴가를 마치고 다시 7707 특수 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의 이야기에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아를 존경했고 서아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아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아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네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를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꾸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아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아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했다. 서아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다. 서아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서아를 보자마자 단단히 안아주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둘은 다시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서희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서아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했다. 서아는 휴가를 마치고 다시 717 특수 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의 이야기에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아를 존경했고 서아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아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아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내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를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꾸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아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아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했다. 서아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다. 서아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서아를 보자마자 단단히 안아주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둘은 다시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서희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서아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했다. 서아는 휴가를 마치고 다시 707 특수 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의 이야기에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아를 존경했고 서아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아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아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내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를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꾸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아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아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했다. 서아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다. 서아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서아를 보자마자 단단히 안아주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둘은 다시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서희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서아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했다. 서아는 휴가를 마치고 다시 707 특수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의 이야기에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아를 존경했고 서아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아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아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내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를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는 보육권에 머물며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갔다. 노인들은 서아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들의 아픈 과거를 서아에게 털어놓았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가씨,
저는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아들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자 저를 길거리에 내쫓았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저는 손녀가 있어요. 제가 손녀를 키웠어요. 손녀가 결혼할 때 저는 손녀에게 제 모든 재산을 주었어요. 그런데 손녀는 저를 버렸어요. 제가 치매에 걸리자 저를 버렸어요. 노인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이었다. 서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서아는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드릴게요. 저를 믿고 저를 따라오세요. 서아의 진심 어린 말에 노인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서아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서아는 노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서아에게 말했다. 서희야,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엄마,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일이에요. 서아는 겸손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그래도 네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단다. 엄마는 네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서아는 어머니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서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꾸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아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아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했다. 서아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다. 서아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서아를 보자마자 단단히 안아주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둘은 다시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서희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서아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했다. 서아는 휴가를 마치고 다시 707 특수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의 이야기에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아를 존경했고 서아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아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아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내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를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노인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노인들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서아는 강동준과 함께 노인들의 가족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노인들의 가족들에게 노인들이 보육원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노인들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노인들의 가족들은 모두 거절했다. 그들은 노인들을 버린 이유를 변명하며 노인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희도 할머니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노인들의 가족들은 모두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서아는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노인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서아는 노인들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이기심 때문에 가족을 버린 겁니다. 당신들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서아의 단호한 말에 노인들의 가족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서아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서아는 노인들의 가족들을 뒤로하고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노인들은 서아에게 가족들의 소식을 물었다. 서아는 노인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서아는 노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족들이 아직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할게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아의 말에 노인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서아는 노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그들의 곁을 지켰다. 며칠 후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노인들의 가족들 중 한 명이 보육원을 찾아왔다는 소식이었다. 서아는 곧바로 보육원으로 향했다. 보육원에는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손녀였다.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녀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는 손녀를 용서하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재회에 서아는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서아는 다른 노인들의 가족들도 노인들을 찾아와 주기를 바랐다. 서아의 소망대로 노인들의 가족들이 한 명씩 보육원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노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노인들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재회의 보육원은 웃음꽃이 만발했다. 서아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아는 노인들의 가족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노인들을 버리지 마세요. 노인들은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노인들을 가족으로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세요. 노인들의 가족들은 서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노인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모셔갔다. 서아는 노인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보육원을 떠나는 것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노인들이 보육원을 떠난 후 서아는 강동준에게 말했다. 동준아, 이제 보육원은 문을 닫아야겠지. 노인들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니. 서아의 말에 강동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아. 보육원은 계속 운영해야 해. 세상에는 아직도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많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보육원을 계속 운영해야 해. 강동준의 말에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보육원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서아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받은 월급을 보육원 운영비로 기부했다. 강동준도 자신의 재산을 보육원 운영비로 기부했다.
서아와 강동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보육원은 더욱 발전했다. 서아는 휴가를 마치고 다시 칠봉실 특수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의 이야기에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아를 존경했고 서아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아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아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보육원에는 새로운 노인들이 들어왔고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내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들을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의 용기 있는 행동은 세상을 바꾸었다. 서아의 이야기는 뉴스에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서아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저 그분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서아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했다. 서아는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다. 서아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서아를 보자마자 단단히 안아주었다. 고생했구나, 우리 딸.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둘은 다시 그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아는 어머니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다. 서희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세상이 아직 괜찮은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서아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엄마가 있어서 힘이 나요. 엄마 사랑해요. 서아는 뜨거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그 맛은 세상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했다. 서아는 휴가를 마치고 다시 칠봉실 특수임무단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서아는 다시 훈련 교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훈련병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서아의 이야기에 훈련병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서아를 존경했고 서아와 같은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꿈꿨다. 서아는 훈련병들에게 말했다. 군인은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진정한 용기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강한 군인이 되기 전에 올바른 사람이 되길 바란다. 서아의 말에 훈련병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아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날 저녁 서아는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서아는 강동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보육권 소식을 전해주었다. 노인들은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웃음꽃이 만발했다. 강동준은 서아에게 말했다. 서아, 내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다시 웃음을 찾았어. 정말 고맙다. 서아는 강동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서아는 강동준에게 답장을 보냈다. 동준아, 우리 모두의 일이었어. 우리 할머니를 잘 부탁해.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할머니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서아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신이 지킨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들이 그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고 있었다.